안녕하세요, 구본일입니다. 아저씨들을 혐오하는 문화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 찍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저보다 젊은 친구들도 너무 개저씨 같은 짓을 많이 하죠. 개저씨들의 7가지 특징을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아재 혐오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선 처리입니다. 제 아내랑 길을 가다 보면 더 격렬하게 느끼는데요. 와이프 키가 174라서 크기도 하고 몸매가 좀 공격적입니다. 아저씨들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남자들이 쳐다보면 내 아내가 이쁘니까 그런 거다라고 생각해서 으쓱한 것도 있는데 당사자 입장이 되어보면 정말 섬뜩합니다. 제가 옆에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혼자 다니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대놓고 사진을 찍는 아저씨들도 있다고 합니다. 시선 처리도 매너입니다. 제 3자가 보면 굉장히 안 좋은 눈빛이 다 보입니다. 본능을 좀 자제해 봅시다. 두 번째는 단어 선택과 반말, 폭언입니다. 나이가 좀 들었다고 해서 다 어른이 아니죠. 존나 라든지 씨발 같은 말을 자제합시다. 저도 이런 습관을 고치기 어려웠고 지금도 더 좋은 말을 쓰려고 노력 중입니다. 유치원생한테도 반말하지 않아요. 반말을 한다고 더 편한 관계가 아니고 존칭을 한다고 더 불편한 관계도 아니에요.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품격이 나옵니다. 가게 직원이나 상담원들에게도 반말을 하지 맙시다. 스스로 저렴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매너는 지능의 문제이죠. 그걸 지키면 나한테도 돌아오고 반대여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단어 선택이나 억양, 분위기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보입니다. 자기가 좀 기분 나쁘다고 말을 함부로 하면 통제가 안 되는 언젠가 사고 칠 사람으로 보입니다. 같이 일하기는 더더욱 힘들죠. 큰 일을 맡을 기회도 잃어버릴 뿐더러 중요한 일을 맡기더라도 끝까지 수행하기 힘들 겁니다. 말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능력이에요. 평소에 소외받는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본인의 말과 행동 때문입니다. 개저씨들의 특징 세 번째는 과거 자랑입니다. 라떼는 많이 들어보셨죠?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끌리게 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이들도 관심을 안 주면 뭔가 과하게 눈에 띄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 욕구가 너무 과하다 보면 스스로를 속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작은 거짓말을 하거나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꾸미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인생에 떳떳하지 않게 됩니다. 예전의 내가 보다 지금의 나는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나는은 역시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왕년의 나로 가르치려고 들면 안 돼요. 원치 않는데 알려주려고 하면 귀에도 안 들어올 뿐더러 그게 꼰대의 시작이 됩니다. 왕년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를 늘어놓는 것보다 더 처량해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괜찮은 사람이면 그런 얘기를 안 할 거거든요. 네 번째는 나이 순서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입니다. 먼저 태어난 것은 특별한 권리가 있다거나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나이가 많은 아저씨들을 보면 항상 존경심이 우러나오거나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인사를 강요하거나 나이가 있으니 그건 너가 해야 된다는 건 주변 사람들을 떠나가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내가 먼저 잘하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연장자라고 해서 예의를 먼저 요구하지 맙시다.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존경받을 행동을 하면 대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먼저 한다고 손해보지 않습니다. 먼저 대우해주세요. 다섯 번째, 요즘 애들을 욕하지 말자. 모든 세대들은 크고 작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게 석기 시대 때에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사는 항상 빠짐없이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세대 갈등은 이해와 배려, 공감에서 해소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 있습니다. 불과 제가 사회초년생일 때만 해도 사무실이건 PC방이건 담배를 폈어요.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죠. 범죄자 소리를 들어요. 기업 문화나 군대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처세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른들에게 교육받았던 것들이 지금도 유효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보다 10년, 20년 더 먹은 사람이 하는 말들이 언제나 옳은지를 보면 됩니다. 아니잖아요. 그 지식이나 처세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직장 내에서도 정시 퇴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슬리면 안 됩니다. 휴가를 쓰는 것은 사유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안 하고 못하는 것과 별개입니다. 바뀌는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기성세대들이 소외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성적 농담입니다. 재미없습니다. 20대들과 같이 있을 때도 그 농담이 먹힌다고요?
아닙니다. 억지로 들어주는 거거든요. 성적 농담으로 유명한 신동엽 님도 죄책감 때문에 혼자 운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연기예요. 이게 소비되는 층이 있기 때문에 니즈가 있을 수는 있는데 누가 하는지도 중요하고 누가 듣는지도 중요한 문제인 거죠. 신동엽 님이 한 말인데 함께 즐거워야지 누군가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끼면 그건 농담이 아니게 된다고 합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 아저씨들이 직장에서 하는 농담은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본인 인격만 깎아먹을 수도 있어요. 말하기 전에 3번 더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 7번째는 강요입니다. 가치관 강요, 술 강요, 행동 강요, 모든 강요를 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스스로 느끼지 못하면 의미가 없고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성이나 동성이나 젊은 동료들한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관이나 신념은 종교와 같이 굉장히 바뀌기 어려운 것입니다. 강요를 하면 그때 잠깐 본인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돌아서고 남는 것은 뒷담화 타겟만 될 겁니다. 우리 아저씨들이 개저씨라고 불리지 않고 좋은 아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자존심을 지키거나 남들보다 우월하고 싶을 때 안 좋은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공공질서를 무시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적으로 침범하는 행동들이 그러하죠. 당신들이 힘들고 멋있게 살았던 걸 알거든요. 우리가 커갈 때 남자라서 참고 남자라서 힘든 것들을 더 많이 한 걸 아재들은 알고 있어요. 감정을 억눌러야 할 때도 많아서 그 자존심을 건들면 화로 발전하죠. 그래서 더 알려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것도 많겠죠. 근데 그 마음은 결핍에서 와요. 내가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닐까 하는 그 두려움에서 오는 마음이죠. 상대를 더 배려해 봅시다. 젊은 분들에게도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저씨들을 너무 미워하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보세요. 경청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쩌면 생각보다 쓸모있고 괜찮은 지식들도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들도 곧 아재가 됩니다. 이번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